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 경제는 지금 커런트 이슈즈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6월 23일자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한 건, 단신 세 건, 그리고 오늘 명언 시간에는 여러 주제의 명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Fed holds key rate steady, still sees two more cuts this year. CNBC 뉴스 보시죠. 네, 미 연준 FOMC에서 기준금리 4.25% 내지 4.5% 현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 작년 12월 1일 현재 금리 4.25 내지 4.5%가 동결되고 있습니다.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동결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연준은 올해 연내 2회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페더럴 펀드 타겟 레이트가 금년 말에는 3.9%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보면은 올해 1.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지난 3월 전망 1.7%보다 0.3%포인트나 깎아내렸습니다. 내년에는 1.6%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지난 3월보다 0.2%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내후년 2027년에는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지난 3월 전망과 같습니다. 실업률 전망을 보면은 올해 4.5%, 내년에 4.5%, 내후년에 4.4%로 전반적으로 실업률이 조금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물가, PC 물가 전망을 보면은 올해 3% 상승하고 내년에 2.4%, 내후년에 2.1%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물가 상승률도 지난 3월 전망보다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향후 연준의 그 페더럴 펀드 타겟 레이트 전망을 보면요. 올해 말에 3.9%를 전망하였는데 지난 3월 전망과 같습니다. 따라서 3.9% 가려면은 올해 중에 두 번 레이트 카트가 있죠. 내년 말에는 3.6%로 전망했는데요. 이는 지난 3월 전망보다 0.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한 번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내후년에는 3.4%로 전망하였는데요. 지난 3월 전망 3.1%보다 0.3%포인트나 높였습니다. 따라서 내후년에도 금리 인하가 한 번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번 금리 동결 조치에 대한 평가를 보면요. 금리 동결은 예상과 부합하고 연준이 소위 웨이트 앤 시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성장률은 하향 조정하고 물가 상승률은 상향 조정한 걸로 보면은 미국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예상과 부합하는 금리 동결 조치로 주식시장이나 국제시장은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파월 의장에 대한 비난을 다시 제기했는데요. 이번에는 대놓고 멍청이라고 조롱하였습니다. 트럼프는 기준금리를 최소 2%포인트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트럼프의 조급 성급함, 과도함이 중요 현안들의 수습을 오히려 한층 더 어렵게 만든다는 느낌이 자꾸 듭니다.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서 도를 넘은 원색적 모욕, 스투피드라고 얘기하고요. 저는 누가 더 스투피드한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국가별 상호 관세가 7월 9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난 4월 9일 날 90일 연기해서 7월 9일로 시행 일자가 연기됐었죠.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재차 시행 연기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재 영국 이해 국가와는 트레이드 딜이 전혀 체결되지 않았죠. 영국과 트레이드 딜을 하긴 했는데 구체적 사항은 다수가 미정 상태입니다. 아직도. 과거 예를 보아서 개별 국가의 무역협정 체결이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데 너무 성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지오폴리티컬로 보더라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마무리 못한 상태에서 다시 또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이란에게 핵 관련 2주간 말미를 주어놓고서 이틀 만에 바로 벙커버스터를 동원해서 폭격을 해버렸죠. 국내에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편 LA 등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IC 사태와 관련해서 군부대를 투입했는데요. 이 사태도 장기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트럼프의 그 조급 과도함이 중요 현안들의 수습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위 사진은 트럼프의 그 왕관을 쓴 커리커처입니다. 네, 참고로 FOMC 스테이트먼트 성명서를 붙였습니다. 연준 홈페이지에서 따왔는데요. 시간 나실 때 찬찬히 읽어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네, 이것도 연준 홈페이지에서 따온 경제전망 Economic Projections입니다.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도 참고로 연준 홈페이지에서 dot plot 점도표를 가져왔습니다. 연준 보드 멤버들 7사람과 12개 디스트릭트 뱅크 총재들의 그 의견, 연도별 금리 전망을 표로 점으로 표시한 겁니다. 연도별로 19개 점이 찍혀 있죠. 소위 패드 워처들은 누가 어디에다 점을 찍었는지 알고 있다고 하죠. 네, 소위 패드 워처들이 보는 연준 기준금리 예상입니다. 7월 30일자 FOMC에서는 현재 금리 4.25 내지 4.5% 동결 의견이 83.5%로 높고 25bp 인하는 16.5%에 불과합니다. 패드 워처들의 올해 연말 그 FOMC 페더럴 타겟 레이트 확률을 보면요. 현재처럼 동결이 4.1%, 그 다음에 25bp 인하가 22.3% 확률, 그리고 50bp 인하가 가장 많은 다수인 41.2%, 그리고 75bp 인하는 28.2%, 100bp 1%포인트 인하는 4.1% 비율입니다. 대체로 연준 그 다트 플라트에 이제 부합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오늘 첫 번째 단신입니다. 미국과 영국이 무역협상 체결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캐나다에서 열렸던 G7 회의 첫날에 발표했죠. 협상 주요 내용을 보면은 첫째, 영국 항공우주 부문은 상호 관세를 면제한다는 겁니다. 기본 관세 10%는 부과하겠죠. 다음 영국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미국이 정한 쿼ota 범위 내에서 상호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여타국은 50% 상호 관세가 예정되어 있죠. 다음으로 영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미국이 정한 쿼ota 10만 대 예상을 하는데요. 이 범위 내에서는 상호 관세 비과세입니다. 여타국 자동차에 대해서는 25%의 상호 관세가 붙고 있죠. 다음으로 영국산 의약품 및 그 원료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대 조치를 약속만 하였습니다. 반대급부로 미국산 소고기 1만 3천 톤 그리고 에탄올에 대해서는 관세를 인하하기로 하였는데 세율은 아직 미정입니다. 미영 무역협상, 이게 그 트럼프 상호 관세 관련 첫 번째 협상이 결과이기 때문에 여타국에서 많은 참조가 되겠죠. 오른쪽 이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과 좀 굽실대는 키 스타머 영국 수상 사진입니다. 이번 영미 협상을 보면은 상당히 정치적, 예계적 과시용이라는 느낌이 들죠. 카나다에서 열린 G7 서밋 정상회의에서 첫날에 발표하였는데요. 다른 국가도 좀 빨리 협상에 임하라는 거죠. 키 스타머 입장에서는 국내 그 정치적 난관이 많은데 이를 통해서 real sign of strength라는 표현을 썼네요.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이 아주 잘 보호를 받았다. 내가 영국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런데 영미 무역 협상의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은 아직 세부 사항이 미정입니다. 네, 두 번째 단신은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 코인의 법안을 의결하였다는 소식인데요. 아시다시피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나 어떤 유동성 자산으로 백업된 그런 토큰을 말하죠.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기본 법제 틀이 마련된 겁니다. 하원에서의 그 심의 의결이 필요하고요. 대통령 서명이 또 필요합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친암호화폐 후보자들에게 1억 1,900만 달러나 지원했다고 하네요.
암호화폐 업계로서는 그만큼 중요한 법안이 되는 거죠. 평가를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암호화폐의 하나의 이정표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 법을 이용해서 암호화폐 거래 그리고 관련 결제가 쉬워질 거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암호화폐 업계의 그 수군이 해결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트럼프 일가 관련 암호화폐 벤처 기업들이 희낙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1월에 설립된 달러 트럼프, 밈코인 등이죠. 트럼프 대통령도 일부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하고요. 이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면요. 대통령 역사에 있어서 가장 최대 그리고 가장 악취가 나는 부패 냄새가 난다고 하죠. 따라서 엔티머니 런더링 세탁 방지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금융 전문가는 예금 보호 없는 은행이 국가 감독 내지 승인 없이 전국 단위로 화폐 이전 그리고 위탁 보관 업무를 처리하는 격이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중앙은행과 관련해서는 일종의 유동성 화폐 공급으로 중앙은행 고유 권한인 발권력과 경합한다고 하였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액트가 정말 문제 많은 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원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두고 보죠. 네,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다이어리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예상대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고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주중 소폭 등락하였습니다. 주간 3대 지수 혼조세 마감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사실 연준 금리 결정, 관세 협상, 이스라엘 이란 전쟁, 미국 내 트럼프 반대 시위, G7 정상회의 등 대형 이벤트가 많았음에도 주식 및 국제시장은 대체로 미동하였네요. 미국 주식시장의 견조함을 또 한번 보여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 주중 S&P는 0.15% 하락, 다우는 0.12% 상승, 나스닥은 0.02% 하락, 전체적으로 보합이죠. 국제 수익률은 연준이 금리를 동결했지만은 올해 중에 2회 금리 인하를 프로젝션 한 데다가 5월 CPI가 예상보다 안정적임에 따라서 국제 수익률 소폭 하향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또 5월 소비가 예상외로 저조했고 그리고 관세 협상의 지연도 국제 수익률 하락에 일조했습니다. 국제 수익률은 대체로 소폭 하향 추세 내지 보합이었습니다. 지난 주말 10년물 국제 수익률은 4.38%로 지난 2주간 0.13%포인트 하락하였고요. 2년물 국제 수익률은 3.92%로 지난 2주 중에 0.13% 역시 하락하였습니다. 이번 주 시장의 주요 이슈는 역시 이스라엘 이란 전쟁, 미국 개입 관련 이슈들, 그리고 무역 협상 진행 상황, 그 다음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정언이 화요일 수요일 있는데 이때 스피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5월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 동향이 금요일 날 나옵니다. 그다음 내구재 주문 동향 등이 관심입니다. 5월 PC 리포트는 개인 지출이 0.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4월에 0.2%보다는 조금 높아졌고 개인 소득은 4월에 0.8%보다 줄어든 0.4%인데 계속 좋은 편이죠. 코어 PC는 0.1%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전월과 같습니다. 내구재 주문은 전월에 6.3% 대폭 감소해서 이번 달에는 4.5% 증가로 반전하였습니다. 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명상 시간에는 여러 주제의 명언들을 소개하겠습니다.